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네. 가다가 네. 오늘 좀 숨고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네네. 기관이 동반해서 눈치 보고 있어요. 아직 네, 수급이 잡히지 네. 않고 있는데요. 앞서 오프닝처럼 이번에는 외국인과 함께 개미가 웃었다. 네. 지속된 시장의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이세요? 현 시장의 주도는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내용들은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현 시장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도 3개월 단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간 차익 실현 욕구 요 정도 좀 나와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이런 부분인데 약간 스탠스가 기존 스탠스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2월이 아닌 조금 더 늦추어서 금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206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제가 볼 때는 2300포인트 이상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네. 모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갈 그렇습니다. 것이다. 큰 그림은 아직까지 우상향 패턴 네. 견조하다라는 코멘트 들어봤고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볼까요?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시진핑 주석보다 우한 폐렴이 국내에 먼저 왔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해서 태국, 일본, 한국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우려에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백신 관련 일명 테마주죠. 테마주들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나 경기에 대한 여파는 설 이후에 이게 확산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체크해 주실까요? 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요 우한 폐렴이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뭐 마스크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 소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요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사스라든가 메르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수그러들 때까지 좀 진행을 됐었고요. 환자는 전체적으로 한 8,000명 정도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메르스는 한 1,000명 정도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00명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1명 첫 환자가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의견을 좀 존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온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매수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고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내용은 중국 소비주가 특히 화장품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다가 수급적인 요소가 다시 또 들어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잡으시고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요 종목 관련해서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래도 좀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실적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된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중앙 백신 중앙 백신 대성 미생물 이런 종목들 주목하셔야 되고 중앙 백신은 2018년도 4월 달에 유무상 증자를 했어요. 176억의 증자 자금 확보를 했고 그 당시에 그 발행가가 18,050원입니다.
지금 2만 원 조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하방을 잡고 대응하시면은 되고 굳이 이 내용은 중앙 백신이 상승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 줬다라고 역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 백신 그리고 대성 미생물 요 종목에 접근하십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춘제죠.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도 이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확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중앙 백신과 대성 미세물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포스코 케미칼 들여다보겠습니다. 양극재 추가 투자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리포트 하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2022년까지 3년 동안 최대 2조 원의 자동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발표했고 또 작년에 양극재 매출이 거의 IT 쪽 중심이었거든요. 70%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전기 자동차 쪽에 50%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이 비중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6월에 코스피 200 인덱스의 신규로 편입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내용 분석해 주실까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주식을 이제 보실 때 이제 내용 수급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중에서 양극재 공급을 2조 원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3년간 LG화학과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3년간 통상 1년간인데 3년간이라는 얘기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근본 2019 작년 4, 4분기 실적은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올해 2020 올해 1분기,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매물대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우려는 아니다. 왜? 6월에 코스피 200 신규 편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용 굿.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굿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저는 두 종목 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예.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놓고 네.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역시 시장에서 요즘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 두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이고 포스코 케미칼 긍정적인 평가 확인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엔 셀트리온 모처럼 만에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이죠. 중국의 바이오 공장 설립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한시에 5년간 6천억 원 이상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앞으로의 공장의 캐파나 가동률 증가로 인해서 고성장 지속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작년에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작년보다 한 40%, 특히 영업이익 주목을 받고 있죠. 작년보다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성장하면서 1,254억 원, 하나금융투자는 저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셀트리온 오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하거든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그 최근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었죠. 중국의 공장을 이제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한시 5년간 설비 투자 계획 나와 있고 사실 그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적적인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순이익 단에서 상당히 괜찮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해당 그룹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올해도 주목이 된다는 건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서정진 그 회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이
2.7% 정도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95%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스를 통해서 각각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20%, 54%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주의 이익을 감안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만약에 진정 이 부분이 과거부터 나왔습니다만은 합병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은 실적 플러스 합병이 돼서 코스피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상황을 시장 의견을 좀 보면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급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셀트리온이 가장 강한 거죠. 셀트리온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고 셀트리온 제약은 개인 수급이 들어와줘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보시는데 시장 의견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만은 곽 부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수급 보셨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에는 너무 이제 메가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받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된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EMnet 보려고 하는데요. 검색 광고 중심의 인터넷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딱 치면 거기에 연관된 기업의 광고가 옆에 같이 뜨거든요. 그거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본 쪽의 매출이 작년보다 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종 업종 다른 기업은 에코 마케팅이나 나스 미디어가 있는데요. 요즘 주가 흐름 사실 이 두 종목도 좋은데 네. 이런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지금 EM넷은 주가가 한 50에서 100%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네. IBK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네. EM넷 체크해 주실까요? 네, 뭐 상당히 좋은 뉴스죠. EM넷이 3,000원대 정도 현재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고 매출액이 50% 증가한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있죠. 예, 일본 쪽에만. 네,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인터넷 광고 대행사인데 저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에코마케팅 예, 나스 미디어가 상당히 접근하기에는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 굳이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단에서 상당히 좋게 예상이 되고 주가가 매수를 하셨는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가로 매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내용과 어떤 시총을 갖고 있는 건 에코마케팅이라고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말고 이미 많이 알려지고 앞으로의 네. 성장 가능성이 더 남아있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에코마케팅 주셨는데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이런 종목은 가지고 가면 이런 좋을까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어떤 종목들 얘기하면서 10%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정도 같으면 20% 비중 이건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후한 점수 네, 주셨네요. 후한 점수 예. 에코마케팅의 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 저도 네,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 신문기사 체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